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어제는 이제 비가 오고, 오늘은 좀 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이제 환연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봄이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봄이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죠? 사만사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한번 또 콕 추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셀티로서는 지난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난주는 이제, 어쨌든 이 테마스에게 이제 블록딜로, 참 힘든 한 주였다면, 이제 그 또 힘든 한 주도 지나가고, 이번 주부터는 좀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주총회도 있었고, 그죠? 지난주에 제일총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오늘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이제 일부 램시메스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미국 시장에 이제 또 직판 체제를 내년부터 이제 가동을 또 하고 그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지난주 어쨌든 테마스 블루딜 부분의 수급이 좀 약간 엉망이 되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먼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들의 수급은 특히 액티브의 수급은 나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고 일단 보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또 어쨌든 근데 아무튼 미국 시장이 강한 2주 연속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그죠?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도 저번 저점 수준을 깨지는 않았으니까, 저번 저점이라는 것은, 지금 22년, 작년 21년 2월 3월 달 저점을, 그죠? 깨지는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일봉도 보면은, 그죠? 이렇게 참 강하죠.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도 그죠.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의 수급 부분이 우리는 어쨌든 조금 올라가면 또 기관들도 팔고 올라가면 또 외국인도 누르고 또 좀 올라가려고 하면 개인들까지도 그죠. 우리 수급이 아직까지 좀 꼬여 있는 그런 수급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1월 달로 그걸 말씀드렸죠. 자, 우리 시장이 이 대선 이후에 좀 좋아질 것이다. 그죠? 또 미국은 금리 인상 이후에 좋아질 것이다. 미국은 금리 인상 이후에 좋아졌는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내다 주식을 파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정치적인 부분들도 조금 가미되는 게 아닌가. 지금 최근에 이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 부분에서 그죠? 또 요즘 이제 보면은 대만 쪽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대만도. 대만도 언제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대만도 또 언제 그죠? 중국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지정학적 거기다가 이제 대선 이후에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죠? 지금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지금 그렇고 그죠 서로 좀 갈등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안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간단하게 보면 크게 없어요. 그냥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진영적 갈등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준이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5월달, 6월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 지금 금리는 상승기에 있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다. 여기에 이제 어쨌든 낙관론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가 2.5%예요. 2.50. 이게 19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또 시장에서는 아무튼 이제 5월달, 6월달은 FOMC가 0.5%의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때 가서도 금리 올려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강한 흐름. 우리 시장은 조금 어쨌든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 이제 블록기도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꼬였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요. 아침에 제가 또 다른 시간에도 진행을 하기도 하니까.
자, 일단 우리 시장은 하여튼 요 2600대를 깨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2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도 좀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어쨌든 좋지는 못하지만, 기관들의 특히 연기금의 수급만 좀 뭐 긍정적으로 흐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어쨌든 좀 힘든 그런 한 주였으니까, 이제 또 희망을 좀 갖자. 그런 처지에서. 지금 이제 셀트가 어쨌든, 유럽에서, 요즘 뭐 이게 목감기가 되게 심하네, 그죠? 유럽에서 이제,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유럽에서 이제 어쨌든,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램시마 SC가 좀 판매가 되지 않는 이유를 나름대로 주총해서 뭐 경영진들이 좀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일까 말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램시마 SC 판매 부진의 이유가 결국 이제 뭐 저도 계속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크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의 그죠? 폐쇄가 되기 때문에, 영업 활동이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또 현장에 투입을, 그러니까 코로나 현장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응? 뭐 이제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경 폐쇄 부분을 떠나서 근데 이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을 상대로.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셀트의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 입찰 수주가 아니고 직접 병원하고 이제 수주를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의사들하고. 그죠? 그래서 직접 영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의사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데 뭐 지금 병원에 가면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죠? 다 방역 행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약이었다, 이렇게 또, 변명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요거 부분은 이제, 어쨌든 뭐, 제도적인 부분인데, 램시마 SC가 이제 최초의 임상은 이제 1차 치료제, 그죠?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제 요도요법. 요거로 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요도요법이 뭐냐 하면, 램시마 IV가 이제 2주 사용 후에 SC로 전환되는, 요런 이제 요도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치료제가 사용하려면은 최소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셀트가 뭐 2020년, 21년, 19년, 21년, 20년, 20년, 21년,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올해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처방이, 그죠? 좀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제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요? 보면은 왜 램시마 IV 처방 없이, 그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IV를 처방한 환자들을 스위칭해서 SC를 투입을 했는데, 그죠? 지난해에 이제 램시마 IV 처방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죠? 처방할 수 있는 성인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죠? 좀 처방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다수의 또 연구 임상 결과도 뭐 의사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올해는 아무튼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주총에서 이제 램시마의 올해 1분기 매출까지도 많이 나왔었는데, 램시마 SC의 처방이 지난해에 한 50% 이상이 될 것이다. 1분기가. 그죠? 지난해. 그럼 지난해까지 램시마 SC가 처방이 되었던 게 900억 정도, 905억 정도, 905억이 되는데, 905억보다도 뭐 어쨌든 50% 이상 올해는 1분기가, 그죠? 1분기에 늘어난다고 하니까 최소 절반이면은 450억 이상은 되겠죠. 그죠? 450억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450억 이상은 1분기 매출로. 그렇다는 것은 이제 분기 부분에서는 뭐 또 최고치이죠. 그죠? 지난 4분기가 램스마 SC가 307억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올해는 그동안에 이런 제약들 또 유도요법 이런 부분과 연관되면서 제약이 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오히려 매출에 효과를 그죠 가져올 수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램시마 IV에 처방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기대를 한다. 1분기에 뭐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신약으로 그죠? 좀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임상 마무리하고 올 4분기 안에 이제 FDA에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안에. 그럼 4분기 안에 승인 신청을 하면은 뭐 내년 1년이니까 내년에는 그죠? 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은 바이오 베타로 그죠? 승인을 받고 미국은 신약으로 승인을 받는 그죠? 이런 거니까 훨씬 그죠? 앞으로 셀트에 있어서 매출에 있어서 또 뭐 경쟁자에 있어서 그죠? 좋은 결과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램시마 SC의 판매 부진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쭉 나온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자, 이제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에서 올해부터는 그 테바가 단가를 좀 인하를 하면서 점유율을 크게 좀 증가시키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룩시엔시 같은 경우는 또 아래 임상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시장 점유율이야 뭐 높지만 셀트와 비교를 하면은 크게 뭐 그죠?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중국의 램시마 올해 승인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지금 유럽에서도 어쨌든 뭐 나름은 지금 직판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헬스케어가 직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에 출시하는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서 제품이 SC는 뭐 신약이니까 5개가 지금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죠? 그게 이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스텔라라, 아일리라, 5개 제품을 내년에 미국에서 직판 체제로 그죠? 그렇게 출시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직판 체제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마진보다도 거의 또 한 뭐 최소 그죠? 30%에서 35%는 세이브를 시키는 거니까 훨씬 매출이든 이익이든 그죠? 도움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후발주자잖아요. 그죠? 후발주자. 꼬르백인데 근데 이게 셀트는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원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죠? 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네케노나 판매 부진. 저도 뭐 지난해 네케노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그죠? 첫째는 아무튼 오미크론이 어쨌든 뭐 대세가 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유럽에서의 연초 마찬가지로 수주가 그죠? 입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76개 국가와 협의를 하고 있다. 맞는 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부분에서는 결국은 우리도 뭐 질병청에서 하는 행동을 봤지만 그죠? 과학을 정치가 덮었다. 뭐 정치가 덮었으니까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만큼 무섭잖아.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둘이 싸우고 앉았잖아요. 주식시장은 뭐 내팽개 쳐놓고 그죠? 국민의 삶은 내팽개 쳐놓고 그죠? 둘 다 싸우고 앉았잖아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저는. 저는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대통령의 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왔던 게 이제 미국 자국 기업의 우선 정책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되려고 했었는데 오미크론이 오면서 그냥 지지부지 돼버렸다. 이런 또 변명이 좀 나왔고요. 여전히 이제 세계 76개국과 협상을 진행을 했었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안 됐다.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죠? 거기에 뭐 중동 왕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은 레퀴도나는 비록 좀 부진한 부분이었죠. 신약으로 개발을 했지만. 근데 이제 흡입형에 대한 또 희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그죠? 사실 이제 흡입형 치료제는 지금 뭐 항체 치료제는 셀트가 유일했었고, 그죠? 그러나 이제 이쪽에 뭐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러시아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지만 그쪽도 뭐 실패나 다름이 없고 힘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유일한 거거든 사실은요.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경쟁 업체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조건부 승인 전략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1년 후에 출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뜻해서 회사에서 희망을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머크하고 이제 머크까지도 허가가 나왔는데, 그죠? 지금 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근데 또 가을에 한 번 더 또 이렇게 팬데믹이 온다는 또 전문가들의 말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내가 희망적으로 우리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합병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지난해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분식회계 이슈. 그죠? 우리도 사실은 분식회계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리잖아요. 사실 저도 간이 써는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간이 써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분식회계 이 애들 고의성을 해서 검찰 들어가 버리면 올해도 꽝이에요. 그죠? 그 어쨌든 다행히 땡큐 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죠? 다행히 분식회계 이슈가 그래도 사실은 뭐 135억, 13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회사 측에서도. 그죠? 그 서회장도 억울하지만 뭘 위해서 이거 괜히 항소하고 시간 끌고 1, 2년 끌고 하면은 합병 못하고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셀트만 손해예요. 여러분도 손해고. 그래서 서회장이 참았다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곧 도와달라. 뭐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뭐 도와주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는 저는 도와줄 걸로 보고, 또 요만큼, 일부 요만큼 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도와줄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희망적인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직판을 하는데 5개 제품을 출시한다는 거. 그죠? 그 지금 이제 뭐 지금 셀트리온의 기존에 요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뭐 브라질이 됐든 남미가 됐든 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공매도들의 어쨌든 뭐 여러분도 지난주에 느끼셨잖아요. 그죠? 블록딜 하면서까지 또 공략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쪽에 조금 내용을 보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어쨌든 지난주에는 수급이 완전히 뭐 어쩔 수 없죠. 뭐 230만 주가 신규로 와서 뭐 엎었으니까.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지금 현재 하루하루 이제 수급을 보면 지난주에 어쨌든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그 앞에 주부터 주가 이제 올라오면서 JP 모건하고 신한창고 쪽에서 조금 눌렀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블록딜을 하면서, 그죠? 뭐 CS도 크게 좀 나오기도 하고 또 골드만도 좀 크게 나오기도 하고 여타 뭐 증권사들 뭐 HSBC가 되든 쭉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사실 이거는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2, 3% 원래 이제 블록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 주도 좀 그렇게도 수급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2, 3%만 수익을 내도 금액은 크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이 삼성전자 뭐 3% 수익만 내도 몇십억씩, 그죠? 수익을 내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 수수료도 안 되는데 팔아서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이제 블록딜 하는 날 외국계에서 96만 주 뭐 계속 팔았죠. 지난주 한 주를 쭉 보니까 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아무튼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보면은 이제 128만 주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순매수였고 그리고 뭐 2, 3주 전만 하더라도 그죠? 뭐 7, 80만 주, 90만 주 매수 우위를 가져갔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블록딜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128만 주. 외국인 매도가 이제 128만 주에서 요 128만 주 대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뭐 증가되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주로서
블록딜 물량은 수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뒤에 가면 좀 그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자, 반면에 이제 지지난주까지 해서 개인들이 거의 뭐 한 4, 50만 주 매도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블록딜로 개인들이 많이 받아갔는데, 뭐 이게 일부 개인도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쪽 차명계좌 쪽이 좀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해요. 자, 기관들은 52만 주. 자, 기관들은 크게 줄었어요. 기관들이 거의 한 올해 들어서 최고치 대비로 한 100만 주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지금 금융투자도 많이 줄었죠. 최고치가 한 36만 주대인데, 올해, 지금 18만 주니까. 보험도, 올해 최고치가 한 23만 주대인데, 지금 7만 6천 주. 많이 줄었고, 그죠? 투신들도 한 22, 3만 주에서 2만 3천 주니까 많이 줄었죠. 액티브 쪽은. 이쪽에 사모펀드는 왔다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연기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최고치가 한 78만 주대까지 갔었는데, 그죠? 연기금 지금 22만 주니까 연기금이 올해 최고치 대비 거의 한 50만 주가 줄었죠. 그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아무튼 올해 크게 줄고 있다. 그래서 요 순간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블록딜 물량을 어쨌든 기관들과 개인들, 그리고 이제 자사주가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잖아. 그죠? 기타 법인이 올해 110만 주, 그죠? 그러니까 자사주가 2회에 걸쳐서 매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110만 주는 이제 잠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줄고 있고, 그죠? 매도에서 이제 피크를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 액티브 쪽도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사실 블록딜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수급이 좀 긍정적인 부분을 흐르려고 했습니다. 블록딜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은 이번 주도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좀 줄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개인들이 이제 또 매수가 그죠? 좀 줄겠죠. 기관들의 또 수급이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은 이제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은 시장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그래서 연기금이 22만 주 이제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이제 이쪽에, 연기금이 그죠? 한 12만 주 블록딜을 가져가고, 또 이쪽에 금융투자 쪽도 한 8만 주 정도 가져간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다 외국계에서 가져갔죠. 210만 주 정도.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이제, 외국계가 가져갔지만, 블록딜 물량 가져간 거를 거의 공매도로 한 7, 80만 주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21일 날 보면은 466만 주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22일 날 블록딜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한 70만 정도 줄고, 약 70만 정도 줄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23일 날도 그죠? 좀 줄고, 23일 날. 그래서 지금 이제 393만 주인데, 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393만 주면은 사실은 5월 달에 최저치가 한 370만 주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20만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 앞으로 좀 변하느냐. 어쨌든, 블록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물론, 그죠? 공매도 상환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피크에서 이제 크게 줄어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업체는 예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공매도가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이제, 22일 날 10만 주 정도였지만, 그리고 이제, 23일 날 수요일 날 10,000주, 목요일 날 23,000주, 어제 금요일 날 16,000주. 그죠? 근데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10만 주 정도가 업팅률 예외 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업팅률 예외 쪽의 물량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쇼크가 도는 건 물량이다. 하나 여기서 조금 이건 참 이제, 물론 여기도 일반 개인들은 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셀트는 이제 차명계좌들도 또 기관들도 신용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신용을 쉽게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신용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저점 대비로는 거의 한
한 3, 4만 주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용이 좀 증가하는데, 여러분들 신용은, 그죠?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신용은 좀 조심하시라.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요 안에 내용 부분에서의 수급을 보면,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한 창구가 당연히 이제 NH는 뭡니까? 자사주죠. 그리고 이제 신한창구 쪽이 31만 주. 신한창구 쪽 크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장중에 보면 신한창구 쪽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금원 물리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매도매수를 하는데, 많이 하잖아. 그죠? 신한창구가 이제 31만 주. 지난주에 올라와 있던 JP모건도 6만 8천 주를 크게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JP모건 순매수가 6만 8천 주니까. 그죠? 뭐 UBS도 그렇고, 메릴린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보다는 키움 창구 쪽하고 미래 창구가 매수가 좀 우위로 돌아섰죠. 이제 그 부분이 좀 특징이다. 여전히 뭐 외국계 주도하고 있는 JP도 매도 돌아서진 않았다. 그죠? 창구에서는 앞에 보이는 창구에서는 매도가 많았지만 또 뒤에서 몰래 그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매도가 중요한데, 자, 지난주에 매도를 가장 크게 한 창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도 한 거의 20만 주 매도를 했고,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로 봤을 때, 그 CS가 32만 주를 팔았어요. CS. 그러니까 CS는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구다. 내국인들이, 그죠? 기관들이 됐든, 개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국내 창구 쪽에서는 뭐, 이쪽에 KB, 그죠? KB 요것도 약간 외국계 물량하고 조금 금원머리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하면은 이제 셀트의 초기 공매도 주 창구였으니까 올해도 여전히 이제 누르고 한 30만 주 전후로 해서 누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블록딜 물량으로 더 눌렀고, 그죠? CS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좀 크게 30만 주 정도. 그래서 뭐 이번 주 이제 어쨌든 물론 뭐 수급이야 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에 수급, 외국인의 수급 부분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JP라든지 신한창구에서 나오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면, 블록지 물량 끝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어쨌든 기관들, 액티버 쪽의 수급이, 그죠? 여러분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봤는데, 자, 아무튼 지난주에 어쨌든 주총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뭐, 지난주에 힘도 들었지만 또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뮬레에 대해서 또 제품에 대해서 또 희망을 가졌고, 수급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또 수급이 되겠죠. 이거 전환이 되느냐. 뭐, 블록딜 부분으로 대차도 크게 줄고, 여전히 이제 대차는 계속 줄고 있는 부분에서 누적 잔고도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번 주죠. 이번 주는 또 셀트의, 그죠? 다시 20조 2평 돌파를 기대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